자, 페이지 1페이지 가보시면 통칙에서 당연히 이 교재, 즉 이 업무방법서에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적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봐보시면 이 교재, 이 업무방법서에 대한 목적 가보시면 제일 위에 첫 글자에 즉 신계약 인수 절차하고 그 다음에 계약관리 업무가 이 교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든 목적이 뭐냐? 그래서 목적부터 먼저 저희가 아셔야 되겠죠. 두 개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 나오잖아요. 적용 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첫 번째 가보시면 아직 계약자는 시험에 기출이 안 됐어요. 봐보시면 자, 저희가 먼저 그 통칙에서 이미 시험에 출제됐던 걸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즉 보험의 목적. 자, 얘는 기출이 되었어요. 3회 때. 그리고 동그라미 8번 과수호는 작년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6회 때. 그리고 10번 있죠. 10번. 10번의 보험 가액은 1회 때하고 5회 때 이미 출제가 2번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1회, 5회 때 보험 가액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보면 그 11번은 작년 6회 때 나왔어요. 11번이 작년 6회 때 11번에 자기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작년 6회 때 나왔던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3회 때 가로치기 문제로 다 나왔었어요. 즉 표준 수확량 해가지고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을 쓰게끔 세 개를 다 쓰게끔 3회 때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2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19번도 2회 때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1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번도 1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번도 1회 때 기출. 그 다음에 26번은 작년 6회.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보시면 27번은 작년 6회 기출. 그 다음에 29번은 1회 5회 때 나왔어요. 1회 5회 두 번 나왔죠. 29번은 평년 착가량. 그 다음에 30번 저가와 저가수는 5회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 번 기출됐던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나오고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는 물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되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이제 안 나온 거 위주로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다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시험 나왔던 것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문제를 돌리다 보면은 용어 정리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족한 부분들의 용어 정리는 우리 온해시설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온해시설에 용어 정리 많잖아요. 그래서 온해시설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벼에서 용어 정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벼에서. 즉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용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통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해시설. 이 세 군데에서 용어 정리를 가져와서 믹서에서 5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통칙에서는 계속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꼼꼼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5, 6월 달 과정은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기 바쁘셨고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팔짱 끼고 저것이 틀린가 안 틀린가 한번 봐보자. 예, 이렇게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미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5, 6월 과정은 이제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로치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페이지 가보면 방금 다시 했던 거에서 안 나왔던 거 좀 봐보면 먼저 계약자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계약자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계약자의 정의를 가보시면 1번에 회사하고 즉 재보험 사업자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을 지는 사람, 즉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계약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보시면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 또는 어때요?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거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겠죠.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여기에 가장 키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에서는 즉 소유자든 임차농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가장 포인트는 뭐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서 거기 두 번째래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우리 계약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계약자에 대해 서술하세요. 그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농업인이다, 임차는 관계없다 이 말 키워두고 그 다음에 뭐다? 실제 경작하는 자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키워드. 자, 그 다음 2번 피보험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피보험자라고 표현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 우리가 마지막에 때 보험료 납부하게 되면은 증권을 교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 즉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회사가 계약자한테 주는 거. 회사가 계약자한테 드리는 증서를 우리는 보험증권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보험의 목적, 물론 시험에 좀 나왔었어요. 예전에 이게 다 가로치기 문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봐보시면 보험의 목적,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겠잖아요. 우리는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그 말이잖아요.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했을 때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에서는 과실, 사과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죠. 그 사과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해요? 즉 농작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과 나무도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보험의 목적물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 작물 있죠. 우리 시설 작물에서요. 우리 하우스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농업용 시설물 일반이 아니라 뭐다? 시설 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잖아요. 그냥 하우스는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그냥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양액 제도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즉 난방시설, 걔들을 갖다 우리는 통틀어서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우리 포도라든가 딸기라든가 참외 얘네들 갖다 우리는 모두 다 몰아쳐서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시설 작물도 어차피 뭐예요? 결론은 얘도 농작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론 우리가 온해시설, 우리 버섯 해당되는 그 보험의 목적물인 거죠. 우리들이 노지의 작물, 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노지에 있는 작물들이고, 그리고 우리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리고 얘는 시설 작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온해시설에서 버섯에서 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즉 전제 조건. 즉 우리 전체 하우스 면적의 반드시 몇 퍼센트 이상이, 즉 80% 이상이 작물 재배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체 1000제곱미터에 700제곱미터는 우리가 작물 재배용으로 되어 있는데 300제곱미터는 하우스로 쓰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걔는 갖다 우리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온해시설에서 가입 조건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즉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작물 재배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설 작물의 재배 면적이 50% 이상을 우리가 재배를 했을 때 시설 작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먼저 1번이 충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A가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농업용 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설 작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만약에 전제 조건이 안 됐다 그러면 먼저 보험 가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보험에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했을 때 걔를 갖다 우리는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 때 이런 식으로 시험에, 얘는 출제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다 쓰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치기로. 여기 통칙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로치기 문제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표현, 즉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다 했을 때, 자, 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납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 지자체에서 돈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방금 그랬잖아요.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결론은 우리가 전체 보험료, 즉 누구에서요? 우리가 순보험료에서 일부를 갖다가 계약자가 납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보험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업보험료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누구하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했을 때 이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활용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즉 국가에서 정부에서 100%를 다 납부를 해주고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우리는 세 사람이 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보험료는 세 사람, 즉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방금 누구요? 계약자. 즉 계약자 이 세 명이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순보험료 중에서 정부하고 지자체 것을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한다. 그럼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확정이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할 저가전 종합과 벼 얘네들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 정부의 지원율이 달라지고 이 두 개, 즉 저가전 종합이온 상품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정부에서 다 50%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가축도 정부에서 50% 주잖아요. 확정돼 있어. 그럼 이 저가전 종합이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하고 15%는 정부에서 40%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몇 퍼센트? 50. 자기 부담이 30은 정부에서 60을 줍니다.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 비율이 즉 10% 있고요. 15, 20, 30, 우리 벼는 자기 부담 비율이 총 5종류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정부에서 몇 퍼센트를 주나 봤더니 40%인 경우에 정부에서 60 주죠. 30은 정부에서 55. 즉 10, 15, 20은 정부에서 50%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들은 이제 고정이야. 즉 저가전 종합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에서 50%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율은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즉 저가전과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50% 주더라. 그래서 이 시험을 문제를 출제할 때 얘들은 조건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 것을. 즉 자기 부담 비율을 찾게끔 해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것을 가져오게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도 오늘 저가전에 봐보시면 이걸 스스로 찾게끔 오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조금 이따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아니에요, 거기요. 이제, 그래서 방금 이제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즉, 6번이요. 즉, 6번과 7번은 저희가 연결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 농협이란 말과 그 다음 모집 종사자. 자, 우리 이 보험을,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는 사람은 결론 누구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재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하죠. 즉, 보험사, 재보험 사업자가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재보험 사업자, 즉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서울에 있고 또는 광주에 있더라도 어디가 있는지 우리 농민들은 몰라.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가장 친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 즉 지역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주, 배, 온해 농협을 갖다 우리는 품목농협이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 농가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이 훨씬 더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계약하기 쉬운 것은 이 농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보험 사업자는 이 보험 모집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라고 뭐라 했어요? 업무를 이탁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탁을 받은 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은 뭐예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즉 이탁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들 갖다 우리가 일명 설계사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어때요? 당연히 보험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직접 뭐라고 표현한다? 모집 종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번에 보험 모집 농협 봐보시면 즉 우리 재보험 사업자가 지금 현재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잖아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하고 그 농작물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즉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모집 종사자 NH농협 손해보험과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즉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보험 설계사를 갖다 우리는 모집 종사자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과수원 우리가 과수 쪽에서는 용어를 갖다가 과수원이라 쓰고요. 그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농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우스, 원예시설에서는 단위를 갖다가 하우스란 용어를 씁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과수원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밭작물이나 농작물은 농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원예시설이나 버섯에서는 하우스란 용어를 쓰잖아요. 자, 얘네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다고요? 필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즉 필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는 거. 즉, 자, 지금 현재 A라는 계약자가 사과를 지금 현재 1000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1000주를 재배하고 있는데 경계 없이 여기다가 전체 1000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적도를 떼봤더니 번호는 필지는 분명히 다 있어요. 얘는 산 20번지, 얘는 그냥 뭐 전으로 해서 100번지, 얘도 전으로 해서 101번지야. 즉 각각의 필지는 분명히 우리 지적조상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약자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금 현재 재배한 게 아니라 퉁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여기다가 쓰고요. 사과를 1000주를 재배하고 있어. 이럴 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세 개의 가수원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의 가수원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의 가수원. 즉 한 덩어리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역시 여기다 양파를 이렇게 똑같이 재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파도 역시 얘를 갖다가 세 개의 농지로 보지 않고 얘도 하나의 농지로 본다는 거. 그래서 더 필지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덩어리 개념. 한 덩어리 개념. 그래서 우리가 가수원, 농지, 하우스 다 똑같아요. 필지와는 관계없이 뭐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단위로 설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나올 것 같은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회사하고 나하고. 즉, 회사하고 계약자 간의 약정한 금액, 약정. 즉, 나는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 가입할래. 서로 약정했잖아요. 그래서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여기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최대 보험금이죠. 최대 보험금. 즉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은 1000만 원 해왔는데 손해액이 1200만 원 났다고 해서 계약자한테 120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한테 주겠죠. 그런데 그 금액도 어때요? 그 보험 가입 금액에서 뭘 제외한? 자기 부담 비율을 제외하고 계약자한테 드리는 최대 보험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한테 드릴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결론은 즉 보험 가입 금액에서 1 마이너스 뭘 뺀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금액이 계약자한테 드리는 최대 보험금이겠죠. 즉 1 마이너스 뭐가? 즉 자기 부담 비율을 제외한 게 계약자한테 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죠. 즉 보험 가입 금액은 뭐예요? 계약자한테 드리는 최대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계약자한테는 반드시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90%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20%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80%가 나갈 거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험 가입 금액에서는 여러분이 얼른 키워드 찾을 때 최대 보험금의 산출이다. 이 말이 나오면 얼른 여러분은 보험 가입 금액을 찾아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이 시험에 2번 나왔다 했잖아요. 즉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이게 키워드잖아요. 즉 제가 사과 과수원을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과 과수원을 재배를 하고 있어. 여기가 방금처럼 1000제곱미터에 즉 사과가 1000주가 지금 현재 후지가 재배를 하고 있어. 했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과수원 얼마짜리 정도 돼? 이 과수원 얼마짜리 정도 돼? 갖다가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봤어. 그랬더니 이 과수원이 한 3억 정도 돼. 우리는 어때요? 이 과수원을 갖다 뭐 한 거야? 돈으로 환산해 본 거야. 이 돈으로 환산한 이 3억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험 가액.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 가액, 이 보험 가액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보험 가입을 넘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처가보험. 보험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전부보험. 보험 가입보다 조금 가입하게 되면은 일부보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보험 가입, 우리는 지금 처가보험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이내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환산했다? 이 과수원을 갖다가 돈으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는 뭐예요? 피보험 이익을 갖다 뭘로? 돈으로, 금전으로 평가해 본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그 하단에 가보시면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는 최대로 우리가 보험 가액을 갖다가 최대로 보험 가입금으로, 즉 전부보험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초과보험 인정 안 하니까 전부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계약자는 이 보험 가액 안에서 우리는 계약자한테 돈을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보시면, 자, 작년에 자기부담 비율 나왔어요. 방금 우리 했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즉, 계약자가 책임지는 비율. 그러니까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을 갖다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을 뭐에다가 정리한 거예요? 항상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보험 가입 기준에서 몇 퍼센트 이러잖아요, 우리가. 즉, 자기부담금은 결론은 자기가 책임지는 돈은 항상 공식이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책임질 거니 그 말이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결론은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야.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에서도 우리가 옥수수에서 보험금 지급할 때 공식이 뭡니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하고 보험 가입금을 비교해서 작은 걸 쓰는 거잖아요. 즉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야. 그때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로 해서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자기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비율로, 즉 계약자가 일정 비율 10, 15, 20, 30, 40% 이렇게 일정 비율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읽으실 때는 예전에는 자기부담 비율 계약자가 몇 퍼센트 책임지는 거야. 이 정도 개념만 잡으셨다면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이런 문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즉 뭐예요? 방금처럼 자기부담 비율, 그래 맞아. 자기부담 비율에 책임지는 거야. 이런 문구 하나를 이제는 눈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